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결국 우크라이나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 문제예요. 우크라이나 쪽에서 이제 뭐 러시아가 침공을 하느냐 이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제 디데이를 19일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죠? 미국 쪽에서 감청을 해가지고 이제 러시아 쪽에서 내부 감청을 해가지고 뭐 이제 19일 정도로 이제 표명을 해놓은 거고 이제 러시아 쪽에서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합동 군사훈련 대규모 그죠? 전체 합동 군사훈련을 사실 실시를 했다라는 것은 이제 전쟁하기 바로 전에 합동 군사훈련을 하거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그러면 왜 나토 쪽에서는 이제 가만히 있느냐 크게 문제를 안 일으키냐 그러면 각국의 또 정치 상황이 달라요. 예를 들게 되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브렉시트를 인해 가지고 EU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 쪽에서는 상당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어요. 야 러시아 들어와 그러면 우리가 한번 너희 똑같이 대응해 줄게. 영국은 상당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EU에서 본인의 지위를 잃어버렸고 크림반도 상황에서도 뭡니까 별다른 역할을 못했거든. 그러니까 야 요번에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뭡니까 여전히 대영 제국이 여전히 세계 중심에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영국은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그죠? 프랑스 같은 경우는 또 다릅니다. 어떤 의미로 보냐면 프랑스는 중간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프랑스는 라팔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전투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또 핵잠수함도 만들 수 있어요. 또 조선기술도 있어요. 항공모함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장난치고 있어요. 갑자기 이상한 얘기로 넘어갔는데 뭐냐? 러시아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뭡니까? 프랑스 입장에서는 야 이제 나토 군비 강화하자. 유럽 나토 한번 뭉쳐보자 이렇게 되면 제일 수혜받는 게 뭐다? 경제적으로? 프랑스예요. 최근에 그런 일도 있었죠. 호주에 프랑스가 뭡니까? 잠수함을 건조개혁을 계약을 했었는데 어떻게 됐죠? 미국 때문에 홀라당 날아갔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좀 있는 거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또 다릅니다. 독일은 또 달라요. 독일은 어떤 이슈냐면 독일은 슈레더 총리죠. 그죠? 과거에 슈레더 총리 아시죠? 많이 들어봤죠? 봤죠? 그죠? 슈레더 총리가 지금 어디냐면 독일의 가장 큰 러시아의 가장 큰 둘이 이제 가스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회장으로 있어요. 지금 회장으로 가스 회사에.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계속해서 러시아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지 자기한테 계속해서 돈이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각국의 내용이 다 달아보니까 지금 뭐다? 우크라이나 쪽은 사실 판단이 안 됩니다. 제가 보더라도. 그래서 결국 이번 주가 좀 고비가 아니냐, 이번 주 주말이 좀 고비가 아니냐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만약에 주말을 잘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는 뭡니까? 이거는 이야기를 전에도 해드렸지만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문제를 해석을 하려고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관계를 엄청 예전으로 돌아가 봐야 돼요. 크림반도도 이제 제가 한번 이야기 들었죠. 그죠? 크림반도가 원래 러시아 땅입니다. 냉정하게 보게 되면 러시아 애들이 우크라이나한테 선물로 줬는데 우크라이나 배신하니까 다시 빼앗아 온 거예요. 물론 3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침공했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예전에 보게 되면 우크라이나하고 이쪽의 관계들을 보게 되면 되게 복잡해요. 역사를 보게 되면. 왜냐면 어쨌든 전쟁을 좀 이해하려고 하게 되면 걔네들의 또는 뭐 소비에트 연방의 또는 뭡니까 옐친 뭐 고르바초프 시대 또 그 당시의 상황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다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우크라이나 문제가 이제 지금 시장에 화두로 또 올라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고비가 이번 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판단한 거는 뭐냐면 이번 주는 정말로 멘탈이 많이 나갈 수 있겠구나 개인 투자자들이 그죠? 그런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고 금리 인상의 문제에서 뭡니까 좀 우크라이나 쪽으로 뭡니까 화두가 시장의 중심이 변동성의 중심이 조금 넘어가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다시피 뭡니까 금리에 대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어느 정도 그래도 파악을 하고 예상을 하고 대응에 대한 영역이 어느 정도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 지정학적 리스크에 관련된 내용들 또는 각국의 정치에 이해된 내용들은 제가 감이 어느 정도 감은 잡고 있지만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뭐다? 저도 이번 주는 진짜로 좀 관망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일단은 이해를 좀 하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뉴스들이나 또는 그죠? 뭐 미국에서 나오는 뉴스들을 좀 보고 계속해서 좀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드리고 종목들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또
들어가지 말아야 될 종목들은 들어가지 말자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보게 되면 게임주의 쇼크가 좀 나왔어요. 첫 번째는 위메이드가 그죠? 뭐 이틀 만에 뭐 그죠? 45% 정도 빠졌고, NC소프트도 빠졌고, 크래프톤도 빠졌는데, 오늘은 뭐가 빠지고 있다? 컴투스 빠지고 있어요. 컴투스 지금 마이너스 14%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게임주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는데 완전히 뭐 폭망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안 끝나요. 게임주들 이거 나오고 또 뭐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 나올 거고요. 블록딜 물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중소형주 스몰캡 종목들까지 다 급락 나와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절대 건들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게임주가 급락 나오면 그 다음에 뭐 나와요? 메타버스 나옵니다. 메타버스 나오면 그 다음에 뭐 나와요? AI 나옵니다. AI 나오면 뭐 나옵니까? 그 다음에 VR, AR까지 다 급락 나옵니다. 지금 시장은 돌아가면서 급락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리지만 절대적으로 큰 거 뚫게 맞으면 안 됩니다. 들어가가지고 30%짜리 하나 뚫게 맞으면 죽어납니다. 절대적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3월 말 되면 진단키트 관련주들 다 급락 나옵니다. 3월 말에 바이오주 다 급락 나와요. 왜 나오느냐? 상향폐지 종목 지금 벌써 다 나오고 있어요. 제가 주말에 봤는데 상폐 종목들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다 나오고 있어요. 연말에 3월 말에 상향폐지 종목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관련주 종목들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마음이 급하다고 해가지고 지금 급등하는 종목들 또는 이슈가 있는 종목들 갑자기 테마주들 2% 3%가 들어가고 15% 수익 났다고 자랑할 게 아니에요. 왜? 15% 들어가가지고 먹어봐야 돈도 별로 없는 상황이고 200만원 들어가가지고 15% 먹어서 30만원 벌려고 하다가 뭐한다? 박살 난다는 이야기예요. 제 입장에서는 늘 이야기했지만 저는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오게 되면 멍 때리면서 울고 있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거기서 살아날 돌파구를 찾는데 온 집중을 해야 되는 입장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만 일단은 좀 같이 캐치를 하면서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힘들다고 해가지고 또 단기 매매 너무 목을 매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계속해서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